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랭스 대 로리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랭스는 발로건의 극적인 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상대 팀에서 퇴장자가 나오기는 했으나 M&M이 동시에 선발로 출격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1골로 실점을 잘 틀어막았고 퇴장자가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경기 기세를 잡는 등 경기력이 더 좋았습니다. 랭스의 특성은 수비가 상당히 단단하지만 의외로 홈에서는 라인을 높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라인을 높이는 것이 소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빌드업을 압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찬스를 많이 잡는 유형은 아니죠. 게다가 득점의 대부분은 발로건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기조에 비해 득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로리앙이 상위권 팀이지만 수비 능력이 썩 좋은 유형이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도 랭스도 공격적인 기조에 비해 볼 점유나 공격적인 성과가 뚜렷하지는 않은 셈이죠. 역시 수비력이 제 몫을 해주어야 할 것.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를 전방부터 압박하면서 빌드업을 방해하는 유형, 상당히 거칠게 나서는 유형이라 카드를 상당히 많이 수집합니다. 현재 리그에서 11경기 연속으로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등 효과는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상대 측면 크로스에 대비하기 위한 공중볼 경합 능력이 썩 좋지 못한 건 단점입니다. 로리앙은 원정약세인 팀이기는 하지만 렌을 잡아내면서 서서히 제 페이스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복이 상당히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즌 초에 돌풍을 일으키던 때보다는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로리앙의 장점은 득점력이죠. 역습을 주로 하는 팀이지만 롱볼로 다이렉트하게 문전으로 붙이는 것은 지향하고 있어 생각보다 빌드업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랭스가 전방부터 상당히 압박을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피해 측면으로 공이 자주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룰루가 크로스로 공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회복을 찾아야 할 듯한데 문제는 로리앙의 공중볼 경합 능력은 리그에서 네 번째로 낮을 정도로 크게 두드러진 모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앙이 막히면 득점력을 장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역습으로 나서기 위해 최대한 라인을 물리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점유율 싸움에서는 어느 정도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때문에 득점력에 비해 실점이 상당히 잦은 편이고 안정적인 중앙 전력과 공격성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다소 약했습니다. 랭스가 유리한 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발로건에게 의존하는 공격은 아쉽기는 하지만 로리앙이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자신들의 라인을 누르는 경우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랭스가 홈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편이고 로리앙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한정시키면 공중볼에 약한 로리앙의 약점을 공략해 볼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툴루즈 대 트로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툴루즈는 리옹을 잡아낸 기세를 이어가 스트라스부르도 잡아내면서 안정적으로 중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전진성 때문에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는 팀이었으나 최근 5경기에서 3실점에 그치는 등 수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팀의 밸런스가 꽤 안정적으로 변모했습니다. 툴루즈의 강점은 제공권, 달린가의 골 중 하나도 패도로 나온 것이었는데 올 시즌 스트라스부르에 이어 공중볼 경합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듯이 크로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유형입니다. 롱볼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측면에서 올리는 크로스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없이 롱볼을 날리고 공격진에 맡기는 양상은 아닌 셈이죠. 트로아가 전반적으로 박스 안에서의 슈팅 억제가 훌륭한 팀은 아니라 크로스로 박스 안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이 의외로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수비적인 약점이 큰 팀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홈에서는 6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는 무패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것에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수비 시에는 전방부터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는 타입이고 맞불 양상을 자주 만들고 있어 전력 차이가 큰 팀을 상대로는 대량 실점도 심심찮게 나오지만 압박 대응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팀을 상대로는 효과가 상당히 있기는 했습니다. 트로아는 랑소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리그 2위 팀을 상대로 선전하기는 했지만 아직 강팀들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내는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수비 능력이 매우 부족한 타입, 특히 골문 가까이에서 이뤄지는 슈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타입인데 6야드 안쪽에서의 슈팅 허용 비중이 홈과 원정 모두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허용한 동점골도 6야드 안쪽에서 이뤄진 슈팅이었습니다.
툴루즈가 공중볼 강점을 이용해 단순하게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쏠쏠히 보고 있어 트루아의 박스 안 수비 약점이 상당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공격에서는 상대의 높은 라인을 공략해 성과를 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발대의 기동성과 결정력이 상당히 괜찮고 원정에서 경기당 2골의 성과를 내는 등 득점력만큼은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과가 더 좋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툴루즈의 최근 실점 억제 능력이 상당히 좋아진 것은 변수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라인을 높이면서 홈 경기를 치르는 유형이라 공격진의 기동성을 살려보는 플랜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툴루즈의 우세를 점칩니다. 트루아가 박스 안 슈팅 억제 능력이 좋지 못해 직접적으로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크로스 위주 전술이 상당히 잘 통할 수 있습니다. 툴루즈가 제공권에서는 리그 최상위권 스탯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툴루즈에게 웃어주는 대목. 다만 트루아가 라인을 높인 상대를 역습으로 공략하는 데는 꽤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난타전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릴 대 클레르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릴은 니스의 높은 수비벽을 뚫지 못하고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정확히는 상대 골키퍼인 카스퍼 슈마이켈에게 막힌 것으로 7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 등 공격진이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전력 자체는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데이비드를 투톱에 배치했지만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비드는 오프더볼 능력은 뛰어나지만 섬세함은 다소 부족한 타입이고 카벨라가 지원을 해주는 상황에서 파괴력이 더 증가하는 타입이죠. 카벨라가 측면에 배치되면서 데이비드가 볼 전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데이비드는 드리블 성공률 0%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나서면서 데이비드의 오프더볼 능력을 잘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버린다면 공격 능력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는 피지컬적인 요소에 집중한다면 괜찮은 편입니다. 클레르몽은 낭투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대가 파울 작전을 대놓고 시행하면서 공격 템포가 느려진 것이 다소 아쉬웠지만 수비 능력은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었는데 상대의 슈팅이 모두 박스 바깥에서 기록하게 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중앙 전력에서 앞서기 어려운 상대에게는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편이죠. 올 시즌 7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1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홈에서 렌을 2대1로 잡았던 경기가 유일한 승리입니다. 다만 렌은 올 시즌 원정에서 극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팀이라 해당 승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듯 점진적으로 중원에서 차근차근 공격을 만들어가는 타입이라 중원 전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라인 싸움에서 밀리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클레르몽의 수비 능력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대의 빌드업을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면서 최대한 정교한 공격 조립을 방해하는 스타일입니다. 릴도 중원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지공 성향을 지니고 있는 팀이라 클레르몽의 압박 기조가 꽤 잘 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릴의 승리를 점쳐보겠습니다. 클레르몽의 수비 능력은 꽤 괜찮은 편이지만 중원 전력에서 앞서지 못하는 팀에게는 다소 약했고 릴이 지난 경기에서 썼던 포메이션을 버리고 원톱 체제로 회귀한다면 지난 경기보다 나아진 공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레르몽의 전방 압박으로 인해 빌드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전력 비교에서는 릴이 앞선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